JS 장기투자. 네, 2021년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세 가지 시리즈를 찍어볼까요? 그래서 첫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 시리즈,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 제 수익률을 공개해드린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. 두 번째는 한국 주식,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을 찍을 예정이고,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량이라든가 또 금액을 제가 공개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거를 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사실 좀 피해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. 나중에 배당 통지서라든지 또 배당금을 통해서 아마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수익률을 어떻게 기준으로 잡을까 하다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ETF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현재 수익률로 캐치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.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ETF예요.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. 여기 나온 것처럼 보시면 연금저축 계좌로 지금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세 가지 종목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S&P 500 그리고 타이거 BBIG K 뉴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. 뭐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나스닥 100이나 S&P 500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 기업, 이거는 이제 기술주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고, S&P 500은 미국의 이제 1등부터 뭐 500등까지의 기업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이 BBIG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ETF인데요.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BBIG에서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사실은 이 배터리 부분이나 그리고 바이오 부분 또 인터넷 기분인 것 같아요. 사실 게임은 저는 이거를 사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게임 덕분에 사실 이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참 정말 주식시장은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 BBIG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해서 요게 이제 그때 아마 대통령도 만들고 나서 구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대통령 따라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은 역시나 수익률이 30%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S&P 500은 17%, BBIG는 마이너스 5%예요. 그래서 BBIG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차근차근 한 주 한 주 조금씩 살 예정이고요.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엔 제가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ETF 다 합쳐서 아마 거의 한 200만 원 한 중반 정도, 한 250 정도, 260 정도 아마 넣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따른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될지 한번 내년에 한번 보고 연말정산 받는 걸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400만 원 꽉꽉 채워서 할 예정이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메리츠 자산운용이 좀 운용 성과가 좋아서 메리츠 자산운용에 1년 동안 300만 원 넣을 예정이고, 나머지 한 70만 원, 뭐 제가 생각하기엔 7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미국 이 ETF 미국 그리고 BBIG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, 나머지 30만 원은 제가 에셋플러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연금저축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지수들은 훨씬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BBIG는 좀 나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수익률이에요. 그래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올 하반기 때 거의 10월, 11월인가 그때쯤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익률을 공개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고요. 금액 자체도 지금 보시면 되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서 제가 그냥 이건 다 공개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지금 투자원금이 17만 원이고 현재 17만 128원으로 128원 수익이 돼 있고요. 예수금이 13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12월 월급을 받은 거에서 일부러 빼서 13만 원 정도 좀 더 에셋플러스에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총 아마 30만 원이 될 거고요. 아직까지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.08%의 수익률이지만 이 글로벌 리스트투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 주식들 뭐 애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명품 주식 그중에서도 LVMH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뭐 저는 남자기 때문에 그런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는 거를 이제 저도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약간 일치투게더 이 연금 저축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가장 지금 성과가 좋은 메리츠 자사운용인데요.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. 지금 적립식 가입 현황이고요. 원래는 이제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내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월 5만 원씩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셀러리맨 증권, 그리고 코리아 증권, 이 코리아 증권 채권 혼합형, 그리고 차이나 증권, 글로벌 헬스케어 증권 이렇게 해서 월 5만 원씩 해서 5만 원씩 해서 5개니까 25만 원이죠. 그래서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을 늘 예정이에요.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전체 수익률을 보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5개 가지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2021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21.46%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냐면은 사실 펀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 노력을 가하지 않고 저는 그냥 돈만 넣어서 펀드 매니저가 관리해줘서 얻어내는 성과인데 이 정도 20% 수익, 21%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코리아증권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은 한 30% 되게 비중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. 나머지 한 60에서 70% 정도는 채권에 투입하는 되게 안정적인 펀드예요. 그래서 위험도도 좀 낮은 편이고요. 요거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.57%의 수익률을 걷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차이나 증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어요. 이거 제가 작년 초에 개입했었나 하고 이제 매월 조금씩 구매를 했었는데요. 지금 현재 차이나 증권 수익률이 37%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음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제가 차이나 증권과 더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이고요. 헬스케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까 점점 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약을 많이 찾게 되고 또 헬스케어 제품들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2.6%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코리아 증권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런 펀드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이제 작년 코로나 시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을 거예요. 그 이후에 분할 매수 좀 안 해서 사실은 36%이긴 한데 이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분할 매수를 제가 했다면 이 수익률은 안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분할 매수했던 거는 이 차이나 증권 37%의 차이나 증권과 글로벌 헬스케어를 계속 꾸준히 샀는데요. 어쨌든 차이나 증권은 계속 분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%라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할 수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매월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%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 투자를 진행했었는데요. 이것도 매월 지금 5만 원씩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수익률은 2.58%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개인별로 보면은 셀러리맨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.5%밖에 안 되고 뭐 코리아 증권은 36%, 글로벌 스케어는 12%, 차이나 증권 37%뭐 이렇게 됐는데 다 합쳐서 21%의 수익률을 거뒀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나이긴 한 거죠. 30대 지금 초중반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, 연금저축 ETF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조금씩 넣고 있는데요. 아마 내년도 연말정산 때 얼마나 이 소득세 제가 낸 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내년에는 아마 일단 300만 원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.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월 25만 원씩 계속 들어갈 거고 나머지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말정산 받는 걸 보고 이제 뭐 ETF 쪽이나 에셋플러스 쪽으로 뭐 에셋플러스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너무 그 펀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만 에셋플러스로 가고 70만 원은 이 BBIG, S&P 500, 나스닥 100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메리츠 자산운용 보면은 사람들 댓글에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존니 대표님 막 욕하고 펀드 팔러 왔다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21% 특히나 뭐 코리아 이 채권화도 10%, 차이나도 37%, 메리츠 헬스케어도 12%, 뭐 코리아 36%, 셀러리맨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지만 2.5% 이런 걸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것만큼 메리츠 자산운용이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제 증빙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아마 작년 현상을 봤을 때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2021년도도 21%의 수익률을 거뒀는데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했을지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
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55세까지 묶여 있는 거는 요 세 개. 연금저축 ETF 그다음 펀드 두 개인데요. 요것들이 과연 제가 이제 55세가 됐을 때 얼마가 됐을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요. 아마 400만 원씩 30대 동안은 좀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400만 원씩 해서 30대 동안 넣는다 치면은 뭐 대충 잡아서 뭐 한 10년으로 그냥 잡죠.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10년 넣으면은 400만 원씩 10년이면 4천만 원인데 그 4천만 원이 55세가 됐을 때 얼마가 됐을지 한번 두고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때가 아마 2040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과연 이 유튜브가 살아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다른 뭔가의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자이에스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남겨놓고 어떻게 이 연금 저축들이 굴러가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연말정산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소득세 낸 거를 돌려받았는지 그런 것도 영상을 통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